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특강으로 할 내용은 여기 정규로 수업 배울 그러니까 세페이드 3회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또는 물리원에서는 이제 안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과거에 합격했을 때 학교마다 인천하고 준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1학기 기말고사나 또는 2학기 중간고사에 걸리는 내용이에요. 바로 돌림 힘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학이라는 이름을 쓸 때 역자가 뭐예요? 힘이죠. 그래서 뭐뭐 역이 들어가거나 뭐뭐 힘이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 단위 뉴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찰력, 전기력, 탄성력 이런 식으로 뭐뭐력 쓴다든지 그죠? 근데 압력이라는 이름을 써볼까요? 압력은 기호로 P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단위 면적에 눌러주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뉴턴 단위를 쓴다 했는데요. 압력, 이러면 력이 들어갑니다만 얘는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 또는 파스칼이라는 압력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할 게 뭡니까 하면 돌림 힘이라는 의미예요. 돌림은 기호로 토크, 그리스어로 타우를 쓰고 토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얘는 힘을 주고 이때 이 힘이 돌린다 했잖아요. 그치? 이 경첩으로부터 돌아가는 이 거리 힘과 경첩으로부터 또는 받침대로부터 거리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돌림 힘이 크다는 것은 쉽게 말 그대로 물체를 돌릴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이 문의 이쪽에서 힘을 주고 나는 여기서 힘을 준다 해볼게요. 이해됐어요? 그랬으면 강호동이 가는 이쪽에서 밀어도 나는 이 정도면 내 한 손 버틸만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리가 멀면은 경첩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돌림 힘의 크기가 커져서 다른 거리가 짧은 데서 더 큰 힘을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돌림 힘이 어디에 쓰입니까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쪽인가 싶은데요. 그때 배웠습니다. 어디 쪽에 많이 쓰일 것 같습니까? 지뢰. 그렇죠. 지뢰의 원리예요. 받침점으로부터 물체의 무게, 웨이트라고 할게요. 중력이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있었을 때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쪽에 넣어줘야 될 힘 F는 얼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돌림힘의 평형만큼의 힘을 최소한 줘야 되겠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웨이트 곱하기 A 요놈과 물체의 무게 웨이트 곱하기 A 요 돌림힘과 내가 넣어줘야 될 힘 F의 받침점 거리 B 요 관계식이 맞아질 이 힘만 주어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돌림힘의 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지뢰라는 게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가 있겠습니다. 1종 지뢰는 뭡니까? 이게 1종 지뢰죠. 이게 1종 지뢰예요. 받침점과 내가 줄 힘점과 물체가 있는 작용점 받침점과 힘점과 작용점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 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1종 지뢰라 불러요. 그럼 2종 지뢰는 뭘까요? 2종 지뢰는 받침점이 여기 있고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려야 될 힘점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받침점을 거의 A와 힘점을 거의 B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게 만드는 이게 제 2종 지뢰입니다. 1종 지뢰든 2종 지뢰든 받침점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뭐 할 수 있다? 힘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네모 반듯한 100kg짜리 돌이 있다고 하자고요. 이 돌로 성벽을 쌓고 싶습니다. 100kg 들겠습니까? 들 수 있겠어요? 100kg짜리 돌 화강암으로 들겠어요? 둘이라면 들 수 있을까요? 두 명이서 든다면? 두 명이서는 어떻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 보니까 제 마음 같지 않아서 어느 한쪽 힘이 삐끗하면 어떻게 돼? 넘어가죠. 들리는데 균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씨, 그 밑에 내 다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지? 사고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지뢰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힘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뢰의 원리,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는 이제 힘이 오히려 더 크게 나와서 운동의 거리를 높이는 게 3종 지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팔, 이게 3종 지뢰의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힘을 세이브하는 1, 2종 지뢰에 대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고정도래라는 게 있어. 고정도래는 이 물체의 무게, 웨이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물체를 내가 당기려고 하면 힘 F는 고정도래는 힘의 방향만 바꿀 뿐 이 물체의 무게와는 똑같은 힘을 줘야 됩니다. 그죠? M을 안 쓰고 W를 쓴 것은 이제 이게 바로 물체의 질량 M이 있으면 mg만큼을 쓴 거예요. 반면 움직도래라고 하는 놈이 있겠네요. 움직도래는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 놨습니다. mg만큼 w만큼의. 근데 나는 이쪽에다 주어야 될 힘은 얼마 됩니까 하면 2분의 1 이만큼 주면 됩니다. 결국엔 이만큼의 거리 R에 대해서 내가 주어야 될 힘은 2R만큼의 거리로 들어올리겠다 하는 거죠. 힘의 크기는 절반 줄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동 거리가 2배 늘겠네요. 그래도 100kg짜리가 한 방에 들리는 것보다 50kg만큼의 힘으로써 나눠주는 게 더 돌리기를 통해서 쉽게 물체를 올릴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있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간단한가요, 돌리빔 얘기가? 문제는 이 돌리빔을 이용해서 물체의 평형, 안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돌리빔 평형과 힘의 평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물체가 그 안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문제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힘의 평형하면서 돌리빔 평형과 그리고 힘의 평형, 그게 있어야 물체가 안정화하는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돌리빔 파트가 문제 번호 한 27번, 28번 이 정도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연력학 파트가 또 문제 번호 한 27번, 28번 이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리빔을 2주, 그리고 연력학을 1주, 그리고 파트 2로 전자기를 나머지 3주, 그렇게 6주간을 진행할 거예요. 계획서를 혹시 받았을까요? 학원에서 안 나눠줬습니까? 어쨌든 돌리빔 파트에 한 27번, 25번 이 정도쯤 문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복잡하게 생기죠? 가운데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게 생겼죠? 안 그런가요? 지금은 이 돌리빔 파트가 물리 2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물리 1 공부를 했을 때 이 돌리빔 파트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이 돌리빔을 공부해 보신 분? 꼭 공부해 보신 분 없습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내용이 물리원에 이 돌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부터는 아까 말했지만 물리2로 들어갔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5년만 일찍 이런 과거 준비를 공부했으면 그때는 돌림을 공부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다 보니까 막상 과거 가서 만약에 이 돌림의 평형에 대해서 고난도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 특강으로 돌림이 파트를 첫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말했지만 지금 당장 27번, 28번 이런 복잡하게 생긴 문제를 당장 풀러가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연습을 좀 쉬운 문제부터 시키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27번 때 이런 문제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2013년 문제입니다. 그림 같이 실에 매달린 수평의 상태로 정지해 있는 원기둥 모양의 막대 물체에 매달려 있는데요. 각각 막대의 질량이 6kg짜리입니다. 이거 보면요. 이 막대의 질량이 6kg짜리인데 여러분들 무게중심이라는 말 들어봤겠죠? 무게중심. 모든 물체가 어느 한 점에 몰려있어 하는 게 무게중심입니다. 따라서 6kg짜리 막대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 66톤의 무게가 이 점에 한 점에 모여있다 생각되는 게 무게중심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균질한 막대 이런 말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쌤, 불균질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야구 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네요.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야구 배트가 어느 한 점에 놔뒀을 때 가만히 서 있는 점이 있다면 야구 배트의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아이고 이렇게 가운데 쓱 모으다가 어느 한 점에 모이면 그게 무게중심 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균질하다 해서 딱 가운데를 무게중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0m/s의 경우이기 때문에 6kg짜리 막대는 60N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6m가 되겠네요. 그 다음 1m 되는 길이 6m 맞나요? 3m군요. 1m 되는 길이에 물체가 하나 매달렸어요. 3kg짜리랍니다. 그러면 이동은 36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하면 힘의 평형과 그리고 돌림의 평형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물체가 안정하거든 했었습니다. 실은 이 두 쪽에 실이 매달려 있네요. 결국엔 실에 걸린 힘이 이쪽을 F1, 이쪽을 F2로 쓰면 힘의 평형은 F1과 F2의 합은 밑으로 내리겠다는 30N과 60N의 합으로 나와, 즉 두 실에 걸리는 장력의 합은 90N이 나와. 이게 힘의 평형입니다. 그럼 돌림의 평형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자, 이 돌림의 평형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어떤 거를 기준, 다시 말하면 돌림의 기준으로 삼겠냐 하는 거예요. 돌림의 기준은 어느 지점을 삼아도 다 됩니다. 이 점을 기준 삼아도 되고요. 이 실을 기준 삼아도 되고요. 무게 중심을 기준 삼아도 되고요. 이 실을 잡아도 됩니다. 영 안 되면 이쪽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돌림이라는 게 힘을 주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소가하기 쉽게, 다시 말해 거리가 제로가 돼서 어느 한 힘의 효과를 무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기준 삼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뭐라 잡까? 기준으로 삼을 거였습니다. 자주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만 우리가 화학은 하나의 그래프 위에 또는 하나의 표 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검은 펜 하나 갖고는 분명히 부족해요. 다이어그램 거 색연필, 형광펜 막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엇을 기준으로 돌리겠다 하는 그 기준점은 기왕에 색깔 있는 것들 잡아주시면 좀 더 공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볼게요. 그럼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토크, 시계 방향과 돌림인데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이 서로 같습니다 라는 식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시계 방향 돌림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놈을 기준으로 삼을 때 3kg짜리 내리는 6kg짜리 내리는 이놈들이 시계 방향 돌리는 토크가 되겠네요.
3kg짜리 30N짜리가 얼마 거리 있습니까? 하면 1m 거리 있고요. 단위는 뉴턴, 미터 쓰고 있는 겁니다. 6kg짜리 막대는 60N짜리가 이 무게 중심은 결국엔 1.5m 거리 있겠죠. 그래서 60N짜리는 1.5m 거리에 있는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이 되겠습니다. 이 돌림이 반시계 방향 돌림임과 같아야 되는데요. 반시계 방향 돌림이라는 것은 결국엔 F2에 의한 위로 올리는 힘이 될 것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은 F2 곱하기 거리 3m짜리하고 맞아 떨어지겠다는 뜻이에요. 요거 산수 계산해보죠. 얼마 나옵니까? 30이고 이게 90이죠. 120은 하겠네요. F2 곱하기 3. 예. F2의 크기가 얼마 나온다? 40N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놈을 기준으로 했으면 F1이 또 한 번 더 나오겠죠. 이놈을 기준으로 했으면. 근데 굳이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또 돌리는 표현을 하나 더 만들어서 F1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힘의 평에서 F1과 F2 합은 얼마이기 때문에 90이었기 때문에 F2에 걸리는 힘은 50N이라고 이 위쪽의 기엇을 이용해서 답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오른쪽 실이 당기는 힘을 구하라, F2를 구하라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40N 이렇게 답만 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아닌가요? 어려워요? 예, 힘의 평과 돌림의 평에 의해서 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힘의 평과 돌림의 평을 이용해서 특정한 물체에 걸리는 힘 또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관계가 되겠고요. 이것들은 실제 지금은 논술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만은 옛날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논술이 매우 어려웠을 때 논술에 매우 많은 문제가 된 게 이 돌림힘에 대한 또는 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한 페이지 한 문제씩 실려 있는 걸 드렸는데요. 오늘 나중에 한 페이지에 두 문제 실린 거를 다시 나눠드릴 겁니다.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과학은 누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경험해봤느냐, 익숙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 몇 개 없어요. 그거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일산문 뭐합니까? 사진 찍어서 잘 안 보이면 가까이 와요. 뭘 그렇게 자꾸 멀리서 비지다는 거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같이 무게가 각각 20N 그리고 W인 물체를 매달아 막대가 수평 상태로 정지해 있다 했습니다. 밑줄하나 또 볼까요? 정지해 있다라는 동사에 밑줄하나 봅시다. 우리가 물리 공부하면서 아마 첫 수업 때도 얘기했겠지만 뭐라 했습니까? 하면 뭔가 정지해 있다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나타낸다 하면 항상 동계의 말이 뭐였습니까? 알짜임이 여기다죠. 질량이 얼마나 크든 속력이 얼마나 빠르든 정지 상태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상태라면 알짜임 크기는 0입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계속 낚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낚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 낚여오면 곤란하죠. 특히 실전에서 말입니다. 자, 막대의 질량은 이제 무시한다라고 해놨고요. 가운데 오점이 있었네요. 5L의 거리에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20N짜리입니다. 2L의 길이에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W라고 해놨습니다. 뭐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치? 예. 돌림힘으로 볼 때 시계바위 토크와 반시계바위 토크가 서로 같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야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20N 곱하기 5L의 거리는 W 곱하기 2L의 거리가 되겠고 당연히 W는 얼마나 한다? 50N짜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연 막대의 자면 알짜임은 0이다. 한번 정리했잖아. 알짜임의 거리는 당연히 0이죠. 막대의 자면 돌림형의 합도 역시 마찬가지 0이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묶어도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자 했으니까 미연 하나 더 만들까요?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자 했으니까 5점에 있는 핀이 5점의 핀 2 반면 힘은 몇 뉴턴 되겠습니까? 5점의 핀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 70. 그치? 이 20N과 W 50N에서 답이 70N. 예, 힘의 평에 대한 질문도 미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됐어요?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15kg짜리) 균일한 직육면체의 막대를 철수는 막대의 왼쪽 끝에서 민수는 막대의 중심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6m짜리랍니다. 가운데 민수라는 사람이 있고요. 끝에는 철수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지금 당장 이 6m짜리 막대가 15kg짜리거든. 15kg짜리니까 이쪽을 눌러주는 힘이 얼마? 150N일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철수와 민수 이 두 사람이 합해서 떠받쳐야 되는 힘이 있겠어요. 철수와 민수 둘이 합쳐서 떠받쳐야 되는 힘은 합해서 150N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민수가 딱 무게 중심에 걸쳐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면 민수가 떠받쳐야 되는 힘이 150N이라는 거예요. 철수가 떠받치는 힘은 실상 이건 0이죠. 딱 무게 중심에 민수가 떠받치고 있으니까 철수는 안 받쳐도돼요. 오히려 철수 밀면 막대가 뒤집어져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놀고 있죠?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7년? 한 5년, 7년 정도 후에 이걸 들었다 들었다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거를 목공체조라는 이름으로 하는데요. 15kg보다 당연히 훨씬 무거워요. 만약 보시다시피 이 철수 이점을 기준으로 하면 막대가 내리는 그리고 민수가 올리는 거리가 같다 보니까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있는 철수하고 민수한테 걸린 힘은 각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철수가 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철수는 오른쪽으로 0.5m/s의 속력으로 민수는 1m/s의 속력으로 각각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가 이 끝까지 가면 어떨까요? 하는 형태의 질문이 되거든요. 민수가 끝까지 갔던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죠. 이 6m짜리 길이에 민수가 끝까지 갔다는 것은 민수는 3m를 갔죠. 그래서 여기에 민수가 있습니다. 움직임 속력 차이가 2배 차이 나요. 3m 갔으니까 얘는 철수는 1.5m 가서 여기에 철수가 있을 것이야.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돌림힘의 평형을 잡겠는데 누구를 기준 삼을까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어떤 점을 잡아도 이 끝점을 잡아도 철수 있는 점을 잡아도 무게 있는 중심을 잡아도 또는 밀수가 있는 점을 잡아도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철수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토크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지만 꼭 철수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수를 잡아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시계 방향 토크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철수를 기준으로 당연히 이 목봉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목봉이 얼마요? 150N짜리예요.
목봉 150N짜리가 얼마 거리 있습니까 하면 역시 1.5m 남아있겠죠. 시계바이 토크는 목봉이 누르는 돌리는 힘입니다. 그럼 반시계바이 토크는 얼마 있습니까? 근데 민수가 떠받치는 게 이게 반시계바이 토크가 되겠네요. F 민수 곱하기 거리가 얼마 됩니까? 하면 1.5m죠. 4.5m죠. 됐어요? 결국엔 F 민수의 크기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거리가 3배 차이 납니다. 힘이 3분의 1만 줄어드네요. F 민수는 50N이면 될 것이겠습니다. 그럼 뻔하게 F 철수는 얼마 되겠습니까? 철수하고 민수가 합해갖고 어쨌든 150N이거든요. 철수가 내야 될 힘은 100N이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일단 보기는 잠시만 두고 1, 2, 3 끝까지 민수가 끝까지 간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선생님, 예. 기준점을 아무 데나 잡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어떤 점을 잡아도 돌림힘이 평행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민수점을 잡아도 동일한 얘기가 될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점을 잡아서 설명해 볼까요? 민수점이 기준으로 삼아서 돌림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토크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 말입니다. 시계 방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철수가 돌리는 힘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은 F 철수 곱하기 거리가 얼마 나옵니까? 4.5m 나왔죠. 그렇다면 반시계 방향 토크는 한데 민수를 기준으로 반시계는 이렇게 한다면 물체 무게가 되기는 요 놈이 되겠네요. 물체 무게는 150N이거든. 거리 얼마 됩니까? 하면 3m 됩니다. 그러면 F 철수의 크기가 나올 것이야. 요게 450이니까 F 철수는 100이 나오고 설명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평형일 때만 정해야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놈의 점을 기준으로 삼아볼까요?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센터를 기준으로. 이놈의 센터가 기준. 목공의 중심이 기준점을 삼았습니다. 이놈을 기준 삼아서 토크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을 잡아보죠. 시계 방향은 했네요. 요걸 기준 시계는 철수가 올리는 거가 되겠죠. F 철수 곱하기 거리는 얼마입니까? 하면 1.5m 나옵니다. 민수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민수가 들어올린 거죠. F 민수 곱하기 거리는 3m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철수하고 민수가 2F 주고 민수가 F 줘야 되는 뭐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지 않겠냐 하겠지만 민수 철수 힘 둘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된다? 150m 되잖아요. F 민수와 F 철수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된다? 150N 나와있기 때문에 결국엔 2F짜리 철수가 100N, 1F짜리 민수가 50N 이런 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점을 기준 삼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좀 기준점이 기왕이면 변수 하나를 줄이는 게 열 방식 푸는 거 귀찮잖아요. 변수 하나를 줄이는 게 푸는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가장 적합한 뭘 구하라? 기준점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찾는 연습이 필요한데 말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요. 어떤 점을 잡아도 뭐하다고? 쉬워요. 25번, 27번 문제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한테 다 던져드릴 수는 없는 바 처음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위주로 일단 먼저 첨단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기억부터 볼까요? 민수가 맞대를 떠받치는 힘이었습니다. 아까
아까 보다시피 제일 처음 어떤 상태입니까? 민수 혼자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도 안 대고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민수가 150N 주었다가 맨 끝자리에 가니까 민수는 50N 힘만 줘도 됐네요. 예, 민수가 줘야 될 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 했던 작아져야 했던 기억력이 괜찮네요. 출발 후 2초 때를 모았어요. 출발 후 2초 때. 2초 지났다요. 그렇다면 전체 6m 길이에 대해서 철수는 1m 받겠네요. 2초 지나면 이쪽에 철수가 있겠습니다. 민수는 2m/s니까 2m 더 와 있습니다. 여기에 민수가 있겠습니다. 목봉의 무게 중심 150N에 대해서 철수는 2m 떨어진 거리에 민수 역시 어때요? 2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를 기준 삼아도 상관없겠는데요. 철수를 기준 삼아 볼까 싶습니다. 철수를 기준 삼아서 토크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을 생각해 보면 시계 방향은 목봉이 내리겠죠. 목봉 150N짜리가 2m 거리에 있습니다. 토크 반시계요. 민수가 들어올리는 힘이 되겠네요. F 민수 곱하기 거리는 4m입니다. 결국에 민수가 들어올려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75N이 민수의 힘이 될 것이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150N 있으니까 철수 역시 얼마? 75N 되겠죠. 그래서 니은 얘기입니다. 출발 후 2초일 때 철수와 민수가 같은 힘을 줘요. 괜찮죠? 실상 대칭적이잖아요. 대칭이잖아요. 무게 중심에 대해서 2m 떨어진 대칭점이니까 당연히 같은 크기의 힘이 걸리고 있어. 둘이 75N씩 나눠 걸리고 있어. 쓸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했을 때 이거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했을 때 철수가 떠받치는 힘 F 철수의 크기는 100N이었습니다. 정리 3번 문제 해주십시오. 해볼만 합니까? 다음 얘기 넘어가죠. 4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체의 무게를 재던 손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역시 정지해 있잖아 했습니다. 정지해 있다,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힘의 평과 그리고 돌림의 평형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저울의 막대의 길이는 60cm이고요. 막대가 60cm이고요. 그리고 질량이 0.5kg짜리 원통형이었다 했습니다. 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0cm 되는 곳에 물체의 무게 중심이 있겠고 얘가 0.5kg짜리니까 5N짜리 막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각각 10cm씩 되는 곳에 1kg짜리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엔 10N으로 내리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에 대한 또는 물체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질문은 뭐다? 여기에 줄이 매달려 있어. 손에 줄이 매달려 있어서 내가 이 줄을 당기는 요 힘이 얼마니?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에 물체의 무게를 먼저 또는 물체의 질량을 먼저 찾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맞지만 어느 점을 기준 삼아도 상관없다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디를 기준 삼아야 이 물체의 무게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칠부분을 잡아요. 예. 아무도 이런 점을 잡으면 이 힘에 대한 정보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은 정보는 아직 모르니까 실제로 구하는 거니까 이 점을 돌림힘의 기준으로 삼아 볼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 시계 방향과 토크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들을 각각 잡아낼 수 있겠죠? 자, 시계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체의 무게가 내려오죠. 예,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서 웨이트라고 할게요. 10cm 되고 있습니다. 반시계만 어떻습니까? 하는데 막대기가 내리네요. 5N짜리가 20cm에 있겠고요. 굳이 0.2N로 바꿀 필요는 없죠. 다 cm 간격이니까요. 추 1kg짜리였습니다. 예, 1kg짜리 10N짜리가 10cm 거리에 있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토크를 각각 적어봤습니다. 산수계산 100이고 100인가요? 200인가요? 맞습니까? 200이요? 예, 그렇다면 요 웨이트는 얼마다? 20N짜리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힘의 평이 나오겠네요. 막대기가 5N, 추가 1N, 물체가 20N. 이걸 내가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힘의 얼마요? 35N. 정리해 주십시오.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수능 문제예요. 그 당시는 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냈어 했는데 돌아보니까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후에 나올 수능 문제 대비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즉 2013년부터 가면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어딜 기준점을 삼으면 좋겠습니까? 하네요. 뭐 뻔하게 예, 요놈이 기준 삼으면 좋겠습니다. 뭘 구할까? 시계 방향 토크와 반시계 방향 토크를 각각 조율해야 되겠어요. 문제에서 보면 이 거리 X에 공 10kg짜리 놓여 있다고 했는데요. 이 10kg짜리를 100N으로 0이 50kg짜리를 500N으로 철수 70kg짜리를 700N으로 굳이 뉴턴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70kg짜리 그냥 70으로 놔도 상관없겠다는 거죠.
거리만 구하면 될 거니까요. 몇 뉴턴이야 했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x가 뭐 예를 들어서 1.2m 주고 공의 얼마 무게입니까 하면 뭐 뉴턴 단위로 꽂혔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계 방향 돌리는 대로 찾아보도록 하죠. 이 길이가 A라는 길이가 10km짜리인데요. 전체 길이는 5m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으로부터 0.5m 되는 곳에 무게 10kg짜리 눌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눌러주는 무게는 이놈을 기준으로 눌러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은 A가 눌러주는 게 10kg짜리가 0.5m 거리에서 시계 방향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0이가 눌러주는 게 있겠네요. 0이는 50kg짜리고요. 거리는 3m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A하고 0이가 시계 방향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하는데요. 철수가 돌리겠죠. 철수가 돌리는 건 철수 70kg짜리가요. 2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요 길이가 2m거든. 그럼 이쪽은 2-x만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공은 10kg짜리고 2-x. 그래서 이 돌림이 크기가 뭐가 돼? 같대 해주면 될 일입니다. 문제 확인이 되겠습니까? B는 질량이 안 주어지는데 어차피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받침점 위에 있기 때문에 돌림에는 영향을 미치지 B는 않습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은 또는 B의 무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시계 방향 돌림이 A 5 더하기 얼마에게? 150이죠? 그럼 155가 되겠죠? 뉴턴미터 되겠습니다. 이쪽은 140 더하기 20 마이너스 10x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2x는 10x는 5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는 0.5 미터 쓰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분 문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시고 10분간 휴식할게요.